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조만간 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말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정말 올해같이 지긋지긋한 장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연말에는 조금 기분 좋게 살짝 반등 주는 것 같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테슬라 이슈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AP가 있죠. 요게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건데, 요거는 3.0 버전은 14나노 기반으로 해서 요게 삼성 파운드리를 쓰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요거 차세대 버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데, 요게 아마 차세대 버전인 것 같긴 해요. 요게 4나노에서 5나노 버전을 TSMC가 맡게 됐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 자동차용 AP인지 아니면 로봇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풀셀프 드라이빙을 쓰잖아요. 근데 4나노, 5나노는 굉장히 이게 모바일 AP 수준의 첨단 공정인데 이거를 자동차에 쓴다 그러니까 너무 좀, 왜냐면 자동차는 품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세 공정을 정말 공격적으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약간 성능하고 안정성 은 약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반비례 한다는 거죠. 네, 성능을 높이면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안정성을 높이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삼성 입장에서는 자동차용이든 로봇이든 테슬라 물량을 뺏긴 거는 좀 굉장히 뼈아픈 것 같고, 내년에 TSMC의 주요 7대 고객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요한 TSMC 고객이 됐다. 자, 그동안 삼성은 자동차 쪽, 특히나 자율주행차 쪽을 통해서 굉장히 2025년까지 이쪽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고객 중 하나가 테슬라였는데, 이게 아쉽긴 한데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멀티 파운드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나노 GAA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모바일 AP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삼성이 양산을 탔지만 비트코인 채굴용 칩을 쓰고 있는데, 자, 퀄컴이 이번에 멀티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TSMC가 3나노 핀펫이 자꾸 늦어질수록 삼성전자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TSMC가 생산하는 테슬라 FSD 같은 경우는요, 미국 애리조나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애리조나 팹에서 생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생산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 4나노, 5나노 공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미국 정부의 방침에 굉장히 화답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토파일럿 있잖아요. 오토파일럿하고 FSD 같은 경우는, 이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보통 고속도로에서 주로 쓰는 거고,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도심 쪽에서 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걸 투스택으로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했다라는 거죠. 고속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 도심에서는 풀셀프 드라이빙을 했는데, 요거를 통합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테슬라가 신경망 재학습 쪽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GPU도 14,000개 이상 신규로 투입을 해서 이거를 이제 통합을 했고, 본격적인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서막을 알리는 거 아니냐. 테슬라가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이제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으로 이제 칩이 통합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도심이나 고속도로 모두 자율주행차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분위기는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 기술 개발 쪽으로 많이 AI 칩을, 이제 자율주행차용 칩을 개발하는 추세에서 조금씩 이제 드롭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모빌아이 같은 업체하고 손잡고 가는 그런 그림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그 그림을 주장을 했었어요. 아마 과거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자동차 버전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결국 안드로이드 OS를 중심으로 여러 AP가 있고 이런 이제 스마트폰의 생태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결국 뭐 엔비디아나 모빌아이 같은 업체들이 OS AP를 제공해주고 완성차 업체들이 같이 협력하는 하드웨어 최적화 뭐 이런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애플처럼 OS부터 AP,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까지 다 통합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오늘의 본론인데요. DDR5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DDR5고요. 최근에 DDR5가 가격 프리미엄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DDR5가 지금은 이제 엘더 레이크라는 인텔의 엘더 레이크, 요거는 이제 PC용입니다. 네, PC용이고 요거는 DDR4하고 DDR5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요게 되게 프리미엄이 붙었던 거죠. 굉장히 비쌌어요. 한 6개월 전만 해도 한 80% 프리미엄이 붙었거든요. DDR4 대비해서. 그런데 요게 현재는 한 30% 수준까지 프리미엄이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이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특가 프리미엄까지 하면 한 10에서 20%까지 많이 줄었다 하고요. 결국 이제 서버향 같은 경우는 인텔의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 그리고 AMD의 제노아, 서버향 CPU 같은 경우 요 두 개의 제품이 경쟁하고 있는데 결국 DDR5를 채택할 거라는 거죠. 이게 결국 DDR5의 본격적인 수요는 이 서버 쪽에서 나올 건데, 자, 프리미엄 축소됐다라는 거는 아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좀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11월 10일 날 AMD의 서버용 CPU 제노아 출시를 발표를 했죠. 여기는 TSMC 5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출시 지연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는 원래 2019년에 나와야 되는 칩인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AMD가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인텔이 그래서 우리도 내년 1월 10일자로 못을 박았습니다. 네, 1월 10일자로 칩을 내놓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좀 불확실성은 적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던 DDR5 관련 수혜주들을 볼 시점이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비코전자, 네, 아비코전자, 그리고 심텍, 그리고 대덕전자, 그리고 TLB, 이런 회사들이 DDR5 관련 수혜주로 이제 항상 손꼽히는 회사들이고요. 자, 그동안 희망 고문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죠. 드디어 이런 종목들이 주목받을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회사들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경제적 자유님이 남겨주셨어요.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댓글 남겼는데 SK 하이닉스 향인데다가 만년 적자로 죽쓰고 있는 유닛 테스트도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유닛 테스트 저도 최근에는 좀 안 봤는데요. 네, 유닛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닛 테스트는요, 예전에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였죠. 네,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장비였는데, 자, 지금은 약간 태양광 업체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 구조가 태양광 쪽으로 많이 갔고, 이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차세대 태양전지, 태양 패널 이런 쪽으로 많이 사업 구조가 이동이 된 거죠. 21년 기준으로 이미 이쪽 태양광 쪽이 한 70% 비중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하기도 굉장히 이제 많이 축소가 된 거고요. 이게 이제 21년 기준으로 반도체 매출 비중이 한 30%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업황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특히나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IRA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료성으로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 높은데요. 최근에 그럼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일단 지금은 숫자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상반기 태양광 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상반기가 태양광 사업만 한 128억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5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쪽은 안 좋은데, 반도체 쪽에서 안 좋은 것들을 태양광에서 뭔가 커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이 회사의 아름다운 그림일 텐데, 태양광 쪽도 지금 조금 이제 꺾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반도체 쪽에서 DDR3에서 이제 4로 바뀔 때 이 회사가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수주가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잘 했죠. 그런데 DDR5 쪽에서는 아마 과거 사이클만큼 잘 할 수 없을 거다. 이미 이제 경쟁사 쪽에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주력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주력 고객이 SK 하이닉스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은 삼성전자 쪽 SCM만 봐라.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순채무가 한 15조 정도 되는 상황이죠. 솔리다임 인수로 인해서. 자, 이번에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50% 정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50%를 줄이는데요, 여기서도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막 EUV 장비 써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빼면 실질적으로 라인 설비가 들어가는 규모는 정말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DDR5 쪽도 이제 하긴 해야겠지만, 과거보다 모멘텀이 약한 데다가 지금 고객사도 이런 상황이 좋지 않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태양광 쪽에서 뭔가 올라와 줘야 된다는 그림인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거든요. 지금 3분기 누적 적자가 마이너스 134억이에요. 마이너스 134억인데 현재 시총이 2,770억입니다. 자,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겠지만 연간 이익 200~300억 나오는 회사들도,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시총 2,000억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시장이 좋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페로브스카이트 이런 모멘텀 같은 것들로 주가를 땡길 수가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불황이고 이런 캐시플로우 흐름이 안 좋은 회사한테 좋은 멀티플을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태양광 쪽에서 뭔가 제대로 된 수주나 모멘텀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DDR5 관련 수혜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